안녕하세요. 여기 볼까? 됐네요. 고생하셨습니다. 137회 MC하신다고. 그렇죠? 문제를 한번 전체적인 거 한번 살펴보면, 그렇죠? 뭡니까? 이렇게 딱 했습니다. 1교시는 약간 좀, 그죠? 문제를 한번 딱 보면 1번 뭐 그냥 먹기. 그저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상향식으로 할 때하고 하향식으로 할 때하고 좀 그걸 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이게 방수 패턴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문제 나오는 것들도 그러니까 뭐 출제하는 의도니까 이해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사양식을 설치해야 될 곳에 하양식을 설치하면 문제가 됩니까를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화자적 기준이라는 거 있잖아요. 습부, 요상, 드동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하향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회향식으로 밴딩을 해야 된다, 회향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먹는 물 기준. 그 맞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우리 그렇게 해서 나중에 NRC 기준에 의하면 저기 CPVC 불이 그다음에 동계를 우려가 없을 경우는 리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했더니 한 페이지만 되더라. 거기까지 써버렸어. 약간 과할 수 있는. 하여튼 잘하셨어요. 2번도 쉬웠던 거죠. 이게 요거 지금 삼선식은 그리고 전복기 음량 조절기에 대한 기능 기준에 나와 있는 거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3번도 표준 온도 시간 곡선. 근데 이게 코샤 가이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온도 시간 곡선 그다음에 IS 그거도 같은 건지 이게 함정일까 아닐까 막 이런 같은 생각인데 거. 그래서 함정이어도 어쩔 수 없어. 코사 가이드는 표준 온도 시간 곡선 자체가 없죠. 그렇죠. 근데 왜 코샤에 그런 게 막 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코샤 가이드 있잖아요. 그 전체 중에서 일일이 골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소방 기술사 관련된 내용이 한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걸 추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 개는 왜 우리 공유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코샤 가이드 시간 값은 분명히 없었는데 함정일까? 함정이어서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의도를 내는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코사 가이드에 이게 내용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으면 출제 오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출제자는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말로. 그래서 코사에 표준온도 시간 곡선이 있는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표준온도 곡선, 시간 곡선 ISO식 그 다음에 좀 한계 개선상 해서 그 공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2119하고 그 UL170 무슨 그래프 찍해서 5분의 2000의 UF 표준도 그러면서 되게 많이 적는 데에서 점수가 높아지고 하는 범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치면 면 채우기라고 해서 그 표준온도 시간 곡선이 뭐 한계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주수 시험한다, 맞아요. 시험 온도한다, 그다음에 이게 너무 오래된 거다, 현대화된 건축물에는 좀 한계가 있다. 뭐 뭐라고 하고 또 하여튼 그 다음에 4번에 요소 시험 장치. 시험체 근조망. 이건 X. 이건 X. 버리. 5번도 개인적으로는 좀 버리는 문제 같습니다. 산업안전공학의 주된 게 이제 핵심 사항은 이제 하이니라고 하는 사람과 버드의 도미노 이론을 모르는 소실적이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이걸 연쇄성 이론으로 구분하면 5단계로 나오는 거죠. 5단계. 하이니까지는 제가 이렇게 나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스투어드, 소셜 퍼스널, 언스테이블, 그다음에 액시던트, 디제스터에서 스투어드 딱 해서 양기 떴는데 버드도 똑같은 놈인데. 버드는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연쇄성 이론이 이제 하이니는 과거고 버드는 최신 도미노 이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이니는 3단계를 공략하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버드는 2단계 기본 원인을 잡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거. 나중에 보면 되고. 6번에 화학 공장의 펌프하고 프렌치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다시 한번 뭐. 그 다음에 7번이 약간 조금 고민스럽더라고요.
17번을 시뮬레이션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플래시오버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한계를 봐야 될지 좀 고민해서 저는 10점짜리라서 이거는 약간은 조금 조심스럽긴 했었어요. 참고로. 그 다음에 8번은 통기간의 기준 규정. 이건 뭐 그냥 개정법이기 때문에 한번 나올 때까지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9번의 미분무 누적 최적 분포에 대한 개념이 아래쪽에 나와 있고, 누적 최적 분포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NFP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좀 써주고, 200에서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최적 분열 90%가 이 정도 크기다, 이 정도 양이다 하는 것이. 10번 좀 아쉽죠. 10번도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10번 안 하신 분도 꽤 많이 있어요. 아니요, 이건 우리 왜 부산 소방청에서 가이드 나왔잖아요. 예전 강의 20년 가이드거든요. 그 예? 20몇 년? 아니요, 25년 가이드에 우리 70년 차이. 아니 거기도 있는데 옛날 가이드도 있거든. 그다음에 소방청에서는 2021년도, 부산에서는 2025년도 가이드에서 그것을 정독을 두세 번 했거든요. 이거 그래도 기억났어요. 그러면 저기 노대 경통 공부만 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대표 10점짜리 25점으로는 두루뭉실한데 맞아요. 10점짜리는 노대 경통에서 그림 그리고 잘하셨네. 그다음에 그 대피로하고 연결 통로가 교수님 말씀하셨나 이렇게 좀 자료에서 봤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고 많이 안 한다는 얘기를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가이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맞아요. 교수님이 코멘트 하신 걸로 기억이 나서 그런 내용 진짜 잘하셨어요. 이게 그림 그리고 아니 근데 이게 설치 기준을 적다 보면 그 내용이 안 될 건데 근데 이게 10점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대피 시설, 응. 그다음에 그 층간에 응. 어쩌고저쩌고 면적이 좀 더 넓어야 되고 일반 아파트보다. 그다음에 이제 연결복도 통로는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연습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11번 기본이지. 기술상 문제는 약간 이런 류. 근데 이런 류를 채점하기가 상당히 상그럽긴 해요. 잘 적기가 쉽지 않지. 이게 이런 경우를 제가 좀 교수님한테 에너지 전달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어디 가서 모의고사 한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수조 이렇게 해서 펌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위치 에너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아이디어 좋네. 여기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있잖아요. 이거 네모가 박스 해가지고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압력 에너지, 그다음에 내용은 이렇게 뭐 이렇게 내용은 맞는데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수조가 밀어주는 형태를 얘기하는 건 아예 배제고 펌프 내부의 유체적 수용이 에너지 전달돼요. 그것도 좀 여기는 좀 자세히 있어요. 이렇게 펌프 그림 그리고 이게 지금 묻는 게 이렇게 해서 소방용 원심 펌프의 작동 원리 그렇죠, 맞아요. 이것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제발은 아무것도 이렇게 없어요. 해서 여기 부분을 또 따로 분석을 해서 거기 것만 살적으로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나 우리 압력솥 이렇게 눈 이렇게 있잖아 아이 이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왜 뭐 여기는 캐비테이션 발생하고 안 하고 가마불 그림했던 것처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그리고 원어치 해서 페이지 많이 남았겠는데 그러면? 아니야 한 페이지 좀 넘나 저 문제는 제 생각에는 저는 8점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8점 안 되겠는데. 저는 이거 그리면 임펠러이잖아요, 임펠러. 네. 임펠러 그림 그려져 있네. 임펠러 그림. 임펠러의 그림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펌프, 원심 펌프를 딱 보면 결국 원심 펌프 원심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멍으로 이렇게 물이 유체로 가운데로 들어와서 원심력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서 그 그렇죠. 힘이 이제 상부로 전달되는. 그래서 유체 이동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수조에서 이렇게 그렇게 수조부터 쭉 해서 여기 펌프에서 임펠러 뚜루룩 해서 원심은 수직으로 간다. 그다음에 저기 충류는
무엇이냐 액시얼은 바로 수평으로 간다까지 했어요. 네, 너무 많은지 모르지만 아니 이게 항상 이제 뭐 보면 나중에는 그걸 약간 가지치기를 하실 텐데 묻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많이 적는 거는 채점과 직결돼. 네. 근데 다 적어놓고야 이 중에서 네가 원하는 거 있지 하나 선택해봐 이러면 그러니까 다 채점되는 것들 별로 없는 그런 네. 것보다는 얘는 제 생각에는 그냥 원심 펌프 하나 그리고 이게 기본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로 들어와서 회전을 이렇게 하고 왼심력 극대치가 됐을 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과정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좁은 곳으로 들어와서 회전을 통해 가지고 하면 유체 이동, 속도, 이렇게 에너지의 변화, 유속은 빨라지고 압력은 어떻게 되고 가운데는 어떻게 되고 외곽의 힘은 증가되고 이런 형태가 좀 더 예쁘게 그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수저. 비속도로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속도에 대한 원심 펌프가 갖고 있는 거하고 양정과 회전수,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면서 유체 이동을 시켰다 그렇게 아주 좀 그렇죠. 그 말이 맞죠. 작업이 너무 쭉쭉 나가고 너무 페이지가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바로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 사료도 비교할 필요 없고 그만큼은 페이지가 안 되거든요. 한 페이지에 적당하게 잘 적어야지. 그런데 이걸 8점으로 예상하시는 상황에 알겠습니다. 12번 비상발전기 종류하고 설계 시공. 이거 뭐 각종 여러 가지 자료 공사법 다 통틀어서 13번에 연기의 물리적, 과학적, 열적 특성 다 알고 계시는 거 잘 풀어나가면 되고 전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1교시 때 못 풀었던 거는 뭘 못 쓰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4번 안 되고 준비 안 돼 있으면 6번 안 돼 있고 5번도 안 돼 있는 친분이 있죠. 7번이 세모인데 7번이 약간은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은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풀면 되는데 안 돼 있는 사람은 못 쓰고 그죠? 그 외에는 그 7번이요. 네, 7번. 트래시 오버 이렇게 세 가지씩 있잖아요. 토마스식, 뭐 바바스크식. 그 식 세 개 쓰고 거기 뭐 이렇게 환기 요소, 원 요소 그 식에 있는 요소를 뭐 다 했는데. 저도 고민은 그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플래시오버 예측하는 화재 모델링이 우리가 말하는 화재 시뮬레이션인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 구획실에서 화재 수치 모델링이라는 것은 플래시오버 발생되는 데 대한 이러한 정량적인 거냐 아니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화재 시뮬레이션의 한계치 있냐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수식 하나 적고 적는 게 10점짜리는 맞겠나? 그 온도 상승식 있잖아요. 네. 6.85 생각해도 있고. 시각 그래서 구식 4개 쓰고 그다음에 뭐 Q 그다음에 A부터 H 이제 A부터 H 그다음에 뭐 하원의 일치 그게 뭐 이게 이제 참 조심스러운 게 플래시오버를 예측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수치 모델링 예상을 만약에 하면 플래시오버는 나타내는 수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게. 바브라스커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씩만 적으면 한 개라고 나오겠냐? 그게 나는 좀 딜레마더라고. 우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메케프로리식을 쓰고 거기 요소만 적으면 아무것도 없거든. 그죠. 그걸로 묻기에는 내용이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 그거 해봐야 열 방출률이 플래시오버 발생되는 열 방출률의 그건데 그거는 예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예측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구획실에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플래시오버가 발생하느냐. 그 Q 값잖아. QFO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상황이지. 근데 그 식은 뭐냐면 그 식으로 나온 결과가 플래시오버가 발생될 수 있는 수치를 얼마라고 하면 실제 이 정도 계구부가 있으면 플래시오버 발생할까 안 할까 묻는 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플래시오버가 발생한 열 방출률을 먼저 제시해줘요. 그 식은. 그리고 난 다음에 계구부 면적 뭐 이렇게 높이 있잖아요. 등등등 실 구조에 대한 특징 그걸 계산해서 보면 제시한 500메가와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kW 거기 수치보다 크냐 작냐로 해서 플래시오버가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맞아요. 근데 QFO가 발생되는 형태의 요소는 고민이더라고. 그러니까 고민하다 이거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성능 위주 받아보면 하지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주거든요. 그 기초 데이터에 근거해서 필요 요소들이 네. 쭉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한번 집어넣어볼까 해서 답을 그냥 네. 잡았는데 또 답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약간 찝찝해서. 저도 FDS하고 그러니까 모델링 어차피 이게 지금 모델링을 물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모델링이라고. 그래서 이제 물론 MTB 우리 있고 네. 그다음 프레시 오버에 대한 연량 개선식이 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야이 C값에다가 더 집중을 해야 돼? 아니면 환기요소랑 이걸 저도 다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페이지도 꽤 많은데다가 뒤에 이제 보니까는 수치 모델링 포함해가지고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게 완전 그러니까 모델링을 물어본 건가? 네. 그래서 비교 분석해야 하나? 피난까지 같이 이걸 또 답을 해야 하나? 근데 제가 역대 계산식은 모델링만 안 쓰거든요. 계산식은 계산 값에 대한 한계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모델링은 시뮬레이션의 틀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수치만 계산하는 그건데 라고 고민이 있었어요. 끝! 하얀 식들을 막 쓰고 1교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약간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뭐 늘 말하지만 좀 준비가 좀 돼 있으면 무난했을 시험인데 아니면 해면은 어려웠죠. 2번 그 저기 비상전원에서 그 검토사항이 12번 문제요. 네. 그게 어디 교재에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감리 교재도 있고요. 아 그래요? 공사법 사항도 있습니다. 이건 또 전기 쪽에서도 가끔씩 묻는 사항이라서 크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가 발전 설비라고 하면 우리는 용량부터 해서 발전기에 대한 재반 사용 중 다 하면 됩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교재에서 본 것 같지 않아서 맞아요. 일반 원칙 있잖아요. 뭐 용량이 어떻고 맞아요. 산소가 어떻고 그것도 틀렸다고 말을 하기는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전기 쪽에서 쓰는 답이랑 별 틀이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2교시로 넘어가면 소화설비용 헤드에서 우리는 뭐 미분화 방식은 성능 인증 기준 아니더라도 준비 다 돼 있고 그렇죠? 네, 충분 선디스로 돼 있는 거 그리고 물부분 헤드의 살수 성능 이 부분이 쓸 수가 없는 문제라서 1번 문제는 그냥 아웃이죠. 이런 것들을 외워가지고 쓰라고 하는 자체는 기술상 무시하는 거죠. 순수 암기 그렇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근데 이거 뭐 여섯 문제 중에 저는 약간 뭐 이게 좀 아닌 것 같더라고. 1번은 예상 문제에서 범주고요. 2번은 성능 위주 설계 때 엄청 논의를 많이 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배연창이 지금 소방관 진입창이랑 겸족됐을 때 환기차랑 냈을 때 어떻게 문제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초로 진입창에 높이하고 배연창에 높이하고 같은 창으로 쓰지 마라. 왜 말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연창은 오염되어 있는 연소 생성물이 방출되는 곳인데 그 소방관이 들어오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등등으로 다양한 말이 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전체 페이지를 구성하다 보면 1번은 한 페이지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반 페이지를 써서 자기가 쓰는 만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3번은 기본 문제 성능 위주 설계 농도에 대한 유지 시간 확보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 큰 틀로 정리한다면 밀폐도 시험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있던 뭡니까 약재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반에 포함시켜서 방출시키지 않고 그런 것들 다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 4번 또한 똑같이 기술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몇 번 언급했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다 하기는 쉽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다가 5번도 좀 아쉽죠. 5번. 왜냐면 여기서 1번을 못 쓴다. 1번은 그냥 대략 정도의 살수 성능이 뭔지 몰라서 질문하는 거. 1번은 나가리를 빼고 2번 적고 3번 적고 4번 준비 안 돼 있으면 저는 2교시가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했다. 저는 4번을 그 기술자 2023년도하고 2024년 컴파였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좀 10번 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4번은 저한테는 가벼웠어요. 잘 적으셨네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 교수님 답은 말고도 그 안전은 교재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많이 잘 썼어요. 그 5번 잘 썼으면 2교시는 그냥 프리패스 했을 것 같아요. 5번을 가지안전 영향평가 자체가 이게 2003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아니지 23년도에 나왔던 거 22년도에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엽지가네 다시는 안 나옵니다. X.
그다음에 이거 위험성 평가는 아시다시피 이제 사업자 관련된 위험성 평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 내용의 상세 부분은 저는 자료를 잘 못 찾았거든요, 지금. 근데 자세한 상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저기 보시면 그 빈도 강도는 네. 그 저기 맞아요. 매트릭스 그대로 유사한 거죠, 되고 유사한 거죠. 체크리스트 대충 그 다다다 그 표를 네. 테이블 만들어서 맞아요. 체크한 거 만들고 3단계는 저 중고. 제가 이 부분은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근데 요것들은 상세 풀이 보면 풀이의 위험성 평가에 대해 전문하는 또 약간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 참조해서 제가 답은 적었는데 이것들은 다시 나오기 쉽지 않죠. 네. 넘어갔어? 3교시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한 번은 마지막으로 더 나온다가 1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한 번은 더 나와. 근데 이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 28년도까지인가 27년도까지 예산 배정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더 나온다고 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안 하셨을 것 같은 거지. 이거는 저기 예산이 작아가지고 시행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기 그 광명에서 필로티 아파트 화재에서 사상자 많이 났잖아요. 근데 필로티는 나온다. 라고 해서 저기 기술자 교재 달달달 했거든요. 근데 화재하자 보강공법 1에서 나온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렇죠. 저는 피로티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하게 뭐 이런 것들 보완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는 약간 약하고 이제 안 나옵니다. 라는 건데 1번. 2번은 계산하는 식이 엄청 다양해요. 그러니까 저는 늘상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식, 그렇죠? 연기 대한 연기증, 하강 시간 관련된 부분하고 이론 공기 나와 있는 기본식, 그래서 풀이에 쓰는데 각 학원마다 약간 풀이가 약간 다르더라고. 그래서 다른 건데 뭐가 맞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이것도 약간 열린, 워낙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것들은 주어져 있는 게 온도가 실내 온도가 20도, 500도가 정해져 있어서 제 풀이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라고 말씀 좀 드린 거죠. 그 다음에 3번, 유체의 물체를 통과할 때 항력과 양력 고민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건 단순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림을 보면 알지만, 그죠? 양력은 뜨는 힘, 그죠? 항력은 저항력, 흘러가는 걸 못 가게 막는 힘. 따져보면 엄청 많아요. 모든 유체에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연기 인동으로 정리하면 다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발생 원리는 이런 개념, 소방의 응용 사례는 이런 개념인데 이걸 말씀하신 대로 무차원수로 활용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쓰셔도 될 것 같네요. 그다음 그 양력은 에어포일 펜이 양력을 활용했다라고 공부했거든요. 재현해서요. 네, 에어포일 펜이 그러니까 시로코 펜은 앞으로 가는 거고 뒤로 가는 펜이 에어포일 펜이 제가 공부한 내용이네. 몸이 좀 가벼워지셨네요. 쑥쑥쑥 움직이시네. 에어포일 펜이 그러니까 이렇게 양력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 속도가 이렇게 하고 속도가 빨라지고 압력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위로 뜨고 이렇게 돼서 에어포일 펜은 그러니까 시로코 펜은 이렇게 앞으로 해준다라고 에어포일 펜은 그림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래서 바람 이렇게 가고요. 그렇게 들고 이렇게 해서 이 양력을 이용해서 효율이 좋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에어포일 펜이 전형적으로 비행기 날개를 이용한 펜이다. 양력을 이용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넘어가서 4번. 4번에 옥내 소화전도 버거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세부 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약간 주재위원이 범위를 너무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옥내 소화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의 가압 송수량 지표는 몇몇 있는 게 위험물 안전 관리 세부 기준은 그게 퍼져 있거든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상호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몇몇은 적고 기본 점수 이상은 점수를 줄 의도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요? 네. 나머지 사항들은 이런 문제는 잡아야 돼요. 그럼 공격적으로. 나머지가 없으면 잡긴 하는데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알고 있는 범주 대표적인 예가 옥내수 하자는 130, 네. 이 동네는 260, 네. 그죠? 그리고 방수압 자체도 0.17 이상, 네. 이 동네는 350kPa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류들을 비교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정도가 다. 디테일하게는 디테일은 진짜 많이 틀어져요. 네. 바뀌는 거거든요. 혼촉바라 개인적으로는 이게 화재조사편에서 혼촉바라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혼촉바라의 사항이 엄청 많아요. 물하고 미온물이 닿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 2류 만날 때부터 다 혼촉바라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유배를 달리하는 미온물의 혼재 기준은 운반 기준에 적용되거든요. 그렇죠. 운반에서만 적용되는 혼촉바라 방지, 분류와 발화 방지 혼재 기준 순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뭐 출제자 의도니까 5번은 뭐 혼촉을 핵심 사항이 뭐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대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번에 이건 뭐 그냥 기본 문제니까 네. 그래서 저는 3교시가 잘 버티려고 하면 1번 안정권이죠. 썼으면 2번 이건 삼각형이에요. 이건 풀이가 출제자가 어떻게 돼 있으면 웬만큼 점수는 힌켈리 공식 원래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점수는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3번이 삼각형이래요. 이게 엄청 내공 있게 준비한 출제 문제면 네. 웬만큼 쓰면 나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은 위험물 세부 기준 X, 5번 선택, 6번 선택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1번, 2번, 5번, 6번이 저스트하지 않을까. 네. 아니면 뭐 3번은 잘 모르면 손을 대면 박살나는 문제. 아니면 의외로 엄청 후하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부 3번이 뭐였죠? 양력. 아, 학력 영역. 네. 이거 막 쓰고자 하는 의도는 엄청 많은데 출제자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가름기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예를 들어 기계과 출제하신 분이 기계과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어서 뭐 그런 거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근데 속된 말을 딱 따져보면 진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풀어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스토쿠스로 방정식을 유도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 이유는 내진 않았어요. 네. 그 정도로 하면 두 개에 대해서 소방의 활용 이런 것까지는 안 묻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하나에 꽂혀가지고 야 학력과 양력에 대한 관계식을 정리해봐 이렇게 마무리하든지 묻고자 하는 방향성이 그렇게 된 거죠. 지금은 4교시고 4교시는 요것들은 지금 기술자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 그대로 다 들어가야 될 텐데 요 지금 1번은 요번 시험은 출제 의도가 기술자 안전원의 소방기술자 교재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렇게 네. 준비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1번이 똑같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 지금 1번에 배출 댐퍼의 등급별 최대 누설량을 못 외웠어도 나머지는 그 조건 그대로 아직 가는 중. 지금 할 이슈가 유입공기 배출 댐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네.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유입공기 배출 댐퍼에 2025년도 맞습니다. 기술자 자료에 맞습니다. 심도 있게 다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교육하고 있는 중인데 그 다음에 여기 저 교수님 그러니까 감히 조금 이렇게 잘난 척을 좀 할게요. 이거 표 나중에 하나. 상세 풀이할 때는 잘난 척 하세요. 네, 그래. 이번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다음에 설명하시오. 뭐 습식 준비작전 부합식을 구조 원리로 다 그리기는 진짜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진짜 난 약간 난감인 게 구조를 제대로 이해도 못할 거면서 그 구조가 준비작동식도 두 종류가 아예 다르거든요. 다이어프램식이 있고 문식이 있고 네. 뭘 어떻게 하라고 근데 지금 이분의 출제 의도가 이게 1번만 들어가져 있는 형태면 구조를 분류해서 뭐 챔버 방식이 들어가는 거냐 아닌 거냐 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뭡니까 2차 측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연동해서 어떻게 작동하냐 그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질문하는 것밖에 안 돼.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거. 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은. 왜냐면 제가 말은 구조 작동 원리 특징이 이 구조를 정말 세밀하게 들으려면 이게 단일 문제로 가야 되지. 그러죠. 예.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세 가지 밸브를 비교해서 써라는 것은 2차 측의 상태가 뭘로 돼 있고 작동 원리가 어떻게 돼 있고
2차 책에 뭐가 차 있는 거에 따라서 특징은 뭐냐 이걸 분류하는 거거든요. 좀 단순한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4교시는 1번, 2번 하는데 100분 걸린 것 같아요. 아우 많이 하셨네요. 1, 2번에 1, 그다음에 2번은 100분 써버렸어요. 3번은 무조건이죠. 3번은 교재 내용도 그렇고 잘. 4번은 129회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러고 이거 진짜 게으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이 냈을 수도 있어요. 네. 야 그때 예전에 답 못 쓰던데 이제 다 외웠지라고 딱 쓰는 거죠.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 현행법상 이런 문제 나오면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적용 장소의 기준이 명료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NFP에도 딱히 뭐 특정한 장소에 해라 이런 의도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 시험 잘 때 똑같고 최적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6번은 전통적으로 계속 예상했던 문제이긴 한데 뒤늦게 이렇게 또 나오네요. 이 부분은 단독 경고형 감식이 무선식과 유선식, 무선식 외적인 것으로 부분에서 그대로 풀이를 살짝 들어가 보면 상하향식 끝.